지금부터 2021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과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 1팀장 허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먼저 참석해 주신 주요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국립대학 정책과 의효진 서기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같은 과의 이지윤 주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국연구재단 강병옥 대학교육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저희 사업의 담당자이신 현교진 선임연구원 참석했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회의 주요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난주에 저희가 공문으로 알려드렸던 2021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교육부 의효진 서기관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후에 바로 이어서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에 대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린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질의응답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중간중간에 대학 관계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진행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순서에 앞서서 한국연구재단 강병옥 대학교육실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대학교육실장 강병옥입니다. 우선 새학기가 시작되어서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의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기존의 사업을 확대 개편해서 2018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기존의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 간 경쟁에 기반을 두었고 경쟁 결과 일부 대학만을 선정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현재의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전체 국립대학을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이 선정 방식의 변화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서는 큰 철학적 변화였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4년 차에 접어드는 현재의 시점은 국립대학 육성을 위한 후속 사업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고 또 국립대학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 대학을 선별해서 지원하지 않고 전체 대학을 지원하기로 했던 2018년의 그 철학적 변화가 타당했다라는 것을 성과로서 증명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신 여러분께서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시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기본적인 큰 방향은 작년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 추진 과제에서 일부 개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설명해 드리는 기본 계획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설명해 드리는 작성 서식에 대한 설명을 좀 참고하셔서 올 한 해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고 많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연구재단도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육부 의효진 서기관님의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2021년도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 국립대학 정책과 의효진 서기관입니다. 대학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많은 위기와 어려움에 이제 봉착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이제 지속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어떤 그 비대면 상황에서의 교육의 어려움들을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학령 인구 감축 추세가 계속 이어져 오면서 지역의 거점인 이제 국립대학에도 그 위기가 직면하고 있어서 많은 대학들이 어려움을 함께 지금 겪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올해는 또 역량 진단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많은 그러니까 변화의 노력을 해주고 계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이러한 이제 지역과 대학의 위기 속에서 그만큼 이제 국립대의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고 그만큼 저희 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 그리고 또 주문 사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도 많은 그런 어려운 점을 느낌과 동시에 어떤 주문 사항들도 느끼고 계실 텐데요. 대학과 교육부가 함께 이러한 위기를 이끌어가는 좀 지역의 선도 대학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학도 함께 노력해 주시고 교육부와 연구재단도 열심히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지금 4차 년도를 맞이하는 저희 사업은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습니다. 사업비는 그러니까 전년도도 저희가 사실 1,500억을 확보를 했지만 중간에 이제 추경 등을 통해서 조금 감액이 있었던 걸 고려하면 사업비는 1,500억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의 틀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중점 방향에서 좀 표방을 하듯이 그러니까 국립대학이 지역의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중심 대학으로서 좀 더 공적 역할을 이번에는 과제 틀에서 좀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 및 혁신 역량의 중심으로서 국립대가 그 국립대 우수한 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를 하고 또 대학 간 협력을 활성화해서 국립대학 간 그리고 국립대와 사립대학 간의 어떤 협력 체계를 좀 더 공고히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강조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국립대학으로서의 어떤 전통적인 역할인 기초학문 분야를 육성을 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꾸준히 확대해오는 역할을 지속하는 과제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화 과제로서 중점 추진 과제 하나로 이제 저희 특화 과제 부분인 국립대학 고유 발전 모델 부분을 좀 더 올해는 체계화해서 대학들의 정말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든지 특성화 계획과 부합하는 과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올해도 이제 3월 25일에 성과 포럼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발전 협의회라든지 국공립대 총장 협의회 그리고 여러 기타 대학의 어떤 자율적인 조직과 함께 저희가 이러한 성과들이 홍보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연구재단이 함께 지원을 해드릴 계획이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지원을 해가면서 타 사업과의 어떤 효과성 문제 유사 중복성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촘촘히 관리를 하면서 사업의 효과성을 좀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사업의 비전과 목표는 올해 조금 변화를 준 것이 일단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어떤 지역 생태계의 중심으로서 국립대가 좀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 과제의 틀은 저희가 크게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4차 년도를 맞이하는 국립대학 육성 사업이 성과가 지금 도출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가시적으로 체계화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과제 틀은 저희가 크게 고치지 않고 유지를 하지만 과제 내부에서 저희가 좀 더 현장에서 요구 또는 기재부라든지 국회 또는 언론 등에서의 요구 사항 등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과제에 좀 구체화해서 좀 반영을 하였습니다. 21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과 도출, 사업의 영속성과 성과의 도출과 확산을 위해서 기존의 과제 틀은 유지를 하되 대학과 지역 간의 공유 협력 그리고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세부 사업에 좀 개선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 기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립대학이 지역의 거점 그리고 지역의 중심 그리고 혁신의 선도대학으로서 우수한 자원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저희가 이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조금 제시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자체라든지 교육청 등 지역의 주체와 좀 더 협력 체계를 좀 가지시고 그 부분을 가지고 지역의 어떤 교육 여건이라든지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설계하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부분들로 과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발표된 고교 학점제 등과 같이
지역의 중고교 학생들에게 대학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지역의 인재를 육성을 하고 그 우수한 지역 인재가 다시 그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이러한 좀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라든지 지역민들에게 단순한 그냥 평생 학습 그러니까 오픈한다는 이런 걸 넘어서서 함께 지자체와 이런 우수한 평생 학습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이런 부분들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시에 나와 있는 주요 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 내용들은 대학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질문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 쪽에다가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학과 지자체 또는 교육청과의 어떤 교육 협력 모델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사업에 반영해서 기술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역 사회와 같이 지역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라든지 대학 자원 개방 공유 이런 부분들은 세부 사업의 예시를 활용해서 참고하셔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과제를 추진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기초보호학문 및 특화학문 분야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점대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이지만 반드시 거점대에서만 추진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전체 국립대학에서 이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거점대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포함해서 추진을 해 주셔야 하고요. 저희가 이전부터 저희 국립대의 공공성과 책무성 차원에서 기초보호학문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 과제가 반영되어 있는 덕분에 앞에 제가 성과 부분을 조금 건너뛰었는데 성과 부분에 보면 전체 대학에서 특히 사립대의 경우에는 인문 자연 계열의 입학 정원이 감소하고 있지만 국립대에서는 정말 감사하게도 이러한 기초학문 분야의 입학 정원을 유지해 오고 또 조금 증가한 추세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저희가 과제를 이렇게 추진해 오면서 대학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향후에도 기재부라든지 다른 이제 기관에 저희 사업의 어떤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사업을 통해서 국립대가 사립대에서는 하지 못하는 국립대 공공성 차원에서 이렇게 중요한 학문들을 보호하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키우고 있다는 분을 저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보호학문 중점 육성 부분도 단지 그냥 장학금만 주고 학생들한테 뭐 프로그램 제공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좀 더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규정을 마련한다라든지 본부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이런 좀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에 더해서 지금 이제 이공계 그 학문 후속 세대라든지 대학원 진학생들에게 지금 장학금 지원 제도를 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대학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이공계 후속 세대라든지 기초학문 분야 그 연구 인력을 좀 더 확보하는 부분에 좀 더 강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번 연도에 들어서 가장 강조되는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가 이번에 처음 들어온 과제는 아니지만 기존에는 그냥 자율적으로 대학 간의 협력, 그다음에 대학 간 교류 이렇게 해왔다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협력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좀 조성하는 해로 올해를 좀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과제를 통해서 요청을 드리는 것이 권역별 또는 유형별 이렇게 성과를 관리하고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시스템을 갖춰달라고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위해서 저희가 예시를 들은 것이 권역별, 유형별 공동교육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이것을 활성화를 좀 과제로 지금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기반이 되어서 국립대학 간 권역 내 국립대학 간 어떤 자원 공유라든지 성과 등을 확산하는 그런 기제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립대를 중심으로 이제 대학 간 지금 현재도 대학 간 어떤 자율적인 교류들을 해오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체계화해서 교육과정 등을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을 넘어서 학생과 교수님들의 어떤 교류가 활성화되는 그런 좀 과제들이 좀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실 것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고등교육 국제화는
그 특성화 부분의 과제로 거점 국립대의 그 필수 과제로 들어가 있었던 부분을 이번에는 대학 네트워크에 일단 옮겨와서 여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의 협력 차원에서 단지 국내 대학과의 협력을 넘어서서 고등교육 국제화 차원에서 이제 그 해외 대학과의 교류 쪽을 좀 더 외연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좀 이거를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과제를 넣었고, 기존에 이제 그 거점대에서 필수 과제로 해 오셨지만 반드시 비단 거점대뿐만이 아니고 거점대와 다른 지역 내 어떤 국립대가 함께 협력을 해서 그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해외 대학과 교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다른 국립대 유형에서도 해오시던 그런 고등교육 국제화 부분들을 단순히 이제 해외 대학에 방문을 해서 MOU를 체결하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좀 공유를 한다라든지 이런 걸 좀 적극적인 저희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그 오프라인에서 만남이 어렵다면 온라인 교육과정 공동 운영 등을 통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요 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으로 예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예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대학과 권역별 여건에 따라서 추진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올해 조금 이제 좀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대학 간 교류 협력 활성화에서 교대 종합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립대학 육성 사업을 총괄하는 저희 주무부서인 국립대학 정책과에서는 총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교원 양성 연수과라는 이제 저희 교육부 과에서는 또 교대 그 발전 방안 등을 교대라든지 교원 양성기관 발전 방안들을 이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등과 연계해서 이제 교대가 좀 더 이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역 내 종합대학과 연계해서 교육 과정을 좀 더 다양하게 운영하는 부분들을 대학 간 교류 협력 활성화에 좀 저희가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제 네 번째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 기회 확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지만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후 학습자 전담 과정 확대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20년도까지 거점 국립대의 필수 과제로 반영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21년도 올해부터는 전체 국립대학에서 이 후학습자 전담 과정을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좀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전담 과정이기 때문에 그 학습자를 별도로 선발하는 걸로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이 후 학습자들이 실질적으로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이 맞춤형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까지 좀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까지 좀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 그 이제 교육 기회 확대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다른 사업들이 그 관련 저희 다른 재정 지원 사업들과 유사 중복성들이 좀 지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연구재단 쪽에서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 말씀을 주시겠지만, 이런 과제를 추진할 때 타 과제와 연계성 등을 좀 분명히 밝히셔서 타 사업들과 연계성을 밝혀서 좀 사업의 유사 중복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대학에서도 그 부분을 좀 각별히 유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화 전략 및 발전 모델 구축입니다. 이 과제는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싶은 과제를 이 항목에 넣어서 추진하도록 저희가 이제 끌고 갔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라든지 다른 쪽에서도 좀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올해는 조금 저희가 좀 그 발전 계획과 좀 적합성을 높이는 부분으로 개선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것을 개편을 해서 국립대학의 특성과 대학의 발전 계획에 연계해서 대학별의 특화 전략이라든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만들어서 그거를 추진하도록 이 과제에서 좀 포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제 속에는 대학의 어떤 대학 혁신 노력, 운영 체계를 개선하는 노력 등이 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과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시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말씀드리면, 복수 캠퍼스 대학이라든지 교원 양성대 부분들은 전년도에도 예시로 들어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좀 더 이 부분 올해 사업 추진하실 때 좀 더 유념을 해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존의 대학 간에 이제 통합이 이루어져서 복수 캠퍼스를 두고 있는 대학과 현재 이제 통합이 되어서
이제 경남과기대와 경상대가 통합이 돼서 올해 이제 경상국립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합을 이룩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캠퍼스 복수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 좀 캠퍼스 간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과제에 반드시 포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원 양성대 같은 경우에도 교대 또는 이제 교육과정 개편 등을 반드시 과제에 포함해서 대학의 혁신 노력을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저희 특수목적대 실습 지원비를 지원받거나 특수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의 경우에는 실험 실습 교육과정이라든지 대학의 특성화 교육과정들이 반드시 반영이 돼서 특화 계획이 좀 부각될 수 있도록 과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원에서 특수목적대 실태조사 감사를 시행하면서 향후에 저희 육성 사업에다가 이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요청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감사원 이행 점검까지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유념해서 꼭 과제가 작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 이번에 들어온 부분인데 자율 통합 추진으로 지금 카테고라이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대학끼리 저희 그러니까 교육부의 강제가 아니고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통합을 위한 여건 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제를 통해서 대학의 로드맵 마련 또는 여건 조성 등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과제를 통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그 대학에서 제시되지 않은 과제 중에서도 대학의 좀 발전 계획과 부합되는 과제를 특정하시고 그 과제를 위해서 수행하는 계획을 이 과제 내에 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 운영 체제 혁신 및 제도 개선 노력으로는 인사라든지 조직, 재정 회계 운영 등 대학 내에서 좀 조직의 그런 좀 혁신 노력 등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담아서 이 특화 전략 및 발전 모델 구축 과제에 포함해서 계획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과제 설명을 드렸고요. 사업비 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사업비 총액의 70%로 포뮬러 지원을 해주고 30%는 저희가 연차평가에 평가를 해서 성과평가 20%, 네트워크 평가 10% 해서 이제 차등 지원을 하는 기본 틀은 큰 변함은 없고요.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연차 평가 시기가 조금 조정이 있기 때문에 포뮬러 지원은 저희가 4월 중에 우선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이제 그 성과 사업비 부분들은 연차 평가 이후에 8월 중에 추후 지급이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제 그 국립대가 39개교에서 38개교로 저희가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남과기대와 경상대가 통합해서 경상국립대가 되었는데요. 이제 경상국립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뮬러 예산은 그 이전에 경상대와 경남과기대로 각각 구분을 해서 배정을 한 이후에 합산해서 이제 배정을 하는 식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계획서에 반영된 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초 학문 활성화라든지 권역별 이런 대학 협력 네트워크에서 중심교 역할 등을 고려해서 국립대 내에서 이제 거점대와 그 외 국립대에서 6대 4로 배분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평가 인센티브 배정은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20%를 평가 결과에 따라 배정을 할 예정이고 성과평가 인센티브는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인 점을 고려해서 대학 유형과 구분 없이 평가 결과 성과 등급 지수를 고려해서 저희가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네트워크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성과 그 차등 지수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를 했고 예산 규모도 10%를 배정을 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차 평가는 기본 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되게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가 시기가 이제 작년에 5월경에 실시가 되었던 것을 이제 8월 중으로 수년해서 저희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세부적인 평가 일정 등은 저희가 중간에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 내용 부분들은 전년도에서 크게 달라진 점들은 없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지표 중에서 저희가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달라진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지표 중에서 지금 저희가 사업 추진 체계에 12점 배점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타 사업과 중복 방지 및 차별화 노력의 적절성으로 해서 지표가 신설되었고 이 부분들을 올해 평가에서 좀 중점적으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국립대 육성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 사업 간의 어떤 유사 중복 부분이라든지 효과성, 효율성 부분에 대한 계속 문제점 제기가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리고 대학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이런 노력 등이 반영된 그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좀 하기 위해서 평가에 이런 반영을 한 점 등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네트워크 평가 지표라든지 부분들은 동일하게 유지가 될 예정입니다. 사업 성과 관리에 있어서는 이 부분도 큰 변동 사항은 없으나 이제 사업을 추진할 시에 대학에서 좀 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자체적으로 이 평가 결과를 좀 한류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올해는 신경 써서 이 부분들을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대학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의 어려움이라든지 사업 계획서 수행의 어려움을 좀 더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올해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지금 컨설팅 파트에 가서 또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비 교부 및 집행 부분에서는 이제 거듭 말씀드렸듯이 사업비 총액의 70%를 저희가 1차적으로 교부를 하고 연차 평가 결과에 따라서 대학별 사업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교부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비 예산을 좀 더 조기에 교부해드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재부의 예산 배정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 부분이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업비 그 계획 수립은 대학이 이제 저희 70%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교부가 그 예산이 확정돼서 교부가 되면 동일 계획 그 전체 예산에 따라서 사업 계획서를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비가 타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대학 자체에서 좀 이 부분은 좀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 대학에서 현장에서 많은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수행을 하시는 담당자들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 이런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좀 여지를 높여가기 위해서는 기재부랑 이제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재부와 협의가 진행되기 전에 대학에서 이런 부적절한 집행이 있다고 이렇게 저희 쪽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게 되면 저희가 기재부와 협의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어지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현재로서는 힘드시더라도 기준에 맞춰서 좀 집행 기준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을 최대한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런 룰들을 지키는 걸 가지고서 기재부랑 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좀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쪽에 이제 그 사업비 부적정 집행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 과랑 혁신지원 사업 담당과에 지금 안내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사업비 부적정 집행 신고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기재부와 이런 업무 협의에 할 좀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도 좀 각별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국고지원금 책무성 확보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책무성 확보를 위하고 그리고 사업비 집행에서 어려움 등을 저희가 좀 같이 좀 완화해주기 위해서 여기서도 지금 얘기 잠깐 나와 있지만 컨설팅을 저희가 이제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금 그러니까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제를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 점검 대상도 기존에는 이제 몇 개 특정 대학만 저희가 점검을 했다면 올해는 전체 대학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성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과 관리의 이제 공통 지표랑 자율 지표 체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국립대학으로서 책무성에 대한 점검과 성과 관리에 대한 요청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으나 아마 이제 올해 중으로 저희가 성과 관리 지표 연구를 좀 해서 도출된 성과 관리를 바탕으로 올해 중으로 대학에다가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내년도, 그러니까 22년도 연차 평가에는 좀 책무성이라든지 공공성과 관련한 성과 지표가 좀 더 반영이 된 평가에 따라서 좀 연차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좀 미리 안내해드리고자 기본 계획서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컨대 이제 그 국립대학의 공공성 및 경쟁력과 밀접한 지표를 이제 저희 성과 지표와 별도로 책무성 지표를 좀 강화를 하고 이 부분들은 저희가 대학의 교육비 투자나 확보 노력이라든지 기초보호 분야 그 지원 노력 그리고 단순히 이제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넘어서서 이제 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이런 선발 비율의 준수라든지 그런 그 유지 비율 등을 고려한 책무성 지표를 좀 저희가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연중에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저희가 이제 이걸 지표를 안내해 드리면 이걸 좀 올해는 이 지표를 좀 점검을 하시고 내년에는 이제 평가로 반영되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컨설팅 강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컨설팅 강화가 되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전문가 컨설팅이라고 해서 저희 사업 계획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이제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행재적 컨설팅 두 가지 측면에서 컨설팅이 있는데 전문가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연 1회 하셨던 그 컨설팅을 연 2회로 확대를 해서 상반기에는 서면으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서 계획서의 어떤 뭐 좀 중복성 문제라든지 좀 타당성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서 그 2차 그러니까 저희가 교부 금액이 확정될 때 수정 계획서를 제출하실 때 이런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계획서를 좀 작성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계획 컨설팅이 있고요. 그리고 성과 관리 컨설팅은 완료된 계획서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대학이 직접 보고서를 대학에 제출한 보고서를 전문가분들이 이제 분석하고 이걸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발표하는 걸 통해서 좀 더 이제 좀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컨설팅을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재적 컨설팅은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부적정한 사안이 사후에 발생해서 대학과 교육부가 그리고 연구재단이 힘들어지는 걸 예방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행재적 컨설팅을 해서 부적정한 부분 집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성과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그리고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협의체를 지원함으로써 좀 자율적으로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행정사항이 왔습니다. 저희 이제 행정사항 중에서 예산 편성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대학에서 그 코러스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분담금 부분들은 저희가 여기 그 대학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에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과제에서 좀 배정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전자저널 구입은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보호학문 및 그 특화학문 분야 과제에서 반영을 해주시고 해당 과제가 없는 대학의 경우에는 특화 전략 및 발전 모델에서 배정을 해서 좀 일원화해서 이 과제를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은 아직 현재로서는 저희 이 사업비로 그 대학에 소속된 교직원에 대한 급여라든지 인센티브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일단 아직은 이게 룰이기 때문에 이걸 미준수를 해서 좀 신고가 들어온다라든지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향후에 사업 계획에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협력 네트워크라든지 다양한 과제들이 추가되면서 현장에서 어려운 점들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규 과제에서의 어떤 좀 추가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안들은 연구재단과 또 기재부라든지 협의를 해서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이제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혁신센터 등과 같이 대학이 협력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주관 대학과 참여 대학들이 역할이랑 협력 관계가 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주시고 가급적 이런 협력 과제들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대학 같은 기통합된 대학의 경우에는 캠퍼스 간 균형 발전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주시고 지금 이제 통합을 위해서 준비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이런 통합을 위한 로드맵이 잘 나타나도록 과제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 신규로 추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질의를 해주시거나 연구재단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연구재단에서 사업 작성 계획 서식을 말씀드릴 때 함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사업 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업계획 설명 꼼꼼하게 해주신 서기관님 감사드리고요. 바로 이어가지고 사업계획서 이제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설명하는 방법은 제가 일단 작년과 대비해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을 앞에서 먼저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파트별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뭐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1차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은 아니고 지금 4차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년까지 수립되어 있던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여기 보시면 대내외 여건이나 환경, 뭐 중장기 발전 계획이 바뀐 대학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반영해서 수정 보완하는 차원에서 계획서를 작성하신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좀 전에 서기관께서 말씀하셨듯이 21년도에 육성 사업에서 강조하는 포인트들을 사업 계획서에 적절히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과 관련해서 이제 작년 대비해서 바뀐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요령 쪽 파트에서는 크게 바뀐 게 기존에서 분량이 70페이지였죠. 기존에는 본 사업 계획서 50페이지하고 네트워크 활성화 쪽 20페이지에서 70페이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네트워크를 본 사업 계획서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쓰지 않게끔 통합을 했고요. 그러면서 21년도에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몇 가지 추가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을 조금 대학들에게 10페이지 정도 더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독성을 좀 고려해서 보완 자료는 편집해 주십시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보완 자료에서 대학들이 이제 공문 같은 거 첨부하실 때 한 페이지에 A4 한 페이지에 막 6개 이렇게 넣기 시작하면 나중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4개 정도 이상 안 넘게끔 이렇게 해서 좀 가독성을 고려해서 보완 자료도 작성을 해주십사라는 주의사항으로 문구를 넣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서식에서 이제 사업 추진 체계 쪽에서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드리면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2019년도부터 육성 사업에서 중점 추진 과제 방향, 공공성 공적 역할 중심으로 세팅을 하고 타 재정 지원 사업, 특히 혁신 지원 사업이나 링크 사업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번 올해 사업계획서 서식상에서 타 재정 지원 사업 간 연계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서식 곳곳에 이렇게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평가가 하반기로 이제 밀리면서 포뮬러 금액의 70%만 우선 배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그러면 몇 %로 편성을 해야 되냐? 그래서 포뮬러 배정해드린 안내드린 공문상의 70%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1년치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혁신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 사항인데요. 혁신 사업 설명회 할 때 관련해서 이런 문의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뭐 궁금하실 나중에 뭐 질의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70%만 가지고 총 100개를 해야 되는데 70개만 사업계획서 제출하면 되냐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니고 일단 70%를 가지고 1년 동안 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기준으로 잡으시고 방법상으로는 대학 내에서 아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 학기 초부터 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설 확충이라든지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조금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들 그 다음에 상대적 중요성, 시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좀 70% 가지고 먼저 상반기에 해야 될 사업들 위주로 사업을 편성을 하시고 조금 그 하반기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추가 나중에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추가 예산 위주로 수정 사업 계획 때 반영하는 방법을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간에는 이제 그 코러스 분담금이라든지 전자저널과 관련해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이제 중점 추진 과제별로 이게 일원화되지 않고 흩어져서 막 이렇게 편성해서 활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사업 계획부터는 코러스 분담금은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쪽에 반영을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 전자저널은 거점대 같은 경우는 기초보호 및 특화학문 분야에 반영하셔가지고 집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거점대가 아닌 대학들은 기초보호 학문 및 특화학문 분야 부분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특화 전략 및 발전 모델 쪽에 전략에 반영하셔가지고 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사업 계획과 관련해서는 그 아까 그 기본 계획에서 강조했던 내용들 그 파트별로 해서 추가된 내용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대학의 현황이나 여건을 고려하셔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특화 전략 및 발전 모델과 관련해서는 이제 전략을 조금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든지 대학의 특성화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우리 대학의 강점과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전략을 2개 정도 설정하시고 그간에 약간 조금 이렇게 그 프로그램 단 위주로 산재되어 있던 과제들을 재유목화하신다라는 생각으로 구조를 틀을 이번 기회에 새롭게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율지표 쪽은 다 똑같고요. 다 똑같은데 자율지표를 변경했을 경우에 변경 내역과 사유를 적절성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써주십사라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서식 공문으로 보내드린 거에서 일부 오탈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반영해서 설명회 끝나면 FAQ와 함께 저희가 다시 시스템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지된 서식을 받아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작년하고 거의 같은 부분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주요 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프라인 제출이 없습니다. 빨간 글씨로 일단 돼 있는 부분들 핵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페이지로 10쪽이 늘었고요. 네트워크까지 본 사업계획 산하로 통합해서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보안 자료도 가독성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해주십사. 나머지 내용은 작년과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출 기한은 현재 4월 21일 18시까지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지 뭐 다 동일하고요. 다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총 예산 부분이죠. 물론 당연히 뒤쪽에서 작성한 합계 금액을 그대로 이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뭐 실수하실 일은 없겠지만 여기서는 20년도 2월분과 배정액, 이 배정액의 정의는 그죠? 이번에 저희가 공문으로 알려드린 포뮬러 배정 금액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제출하시는 사업 계획이 확정이 아니고요. 나중에 추후에 이번에 제출하시고 대학 내에서 필요에 따라서 수정을 하실 수 있고 나중에 평가 결과까지 컨설팅 의견까지 반영해서 9월경에 확정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잘 아시다시피 대학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핵심 단어 위주로 해서 요약해서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뒤쪽에 있는 자율성과지표, 총괄표를 그대로 이기하시면 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넘어가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본 파트부터 들어가는데요. 일단 사업 목표 및 추진 전략 파트입니다. 뭐 이쪽은 일단 작년까지 세팅되어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중장기 발전 계획이 혹시 변경되었거나 이번에 21년도 사업 기본 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뭐 사업 목표까지 수정될 일은 크게 없어 보이고요.
그 사업 목표와 관련해서 추진하셔야 될 전략이라든지 이제 프로그램 단에서 가는 방향들이 일부 수정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내용을 기반으로 주요 사항 중장기 발전 계획 변경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21년도 기본 계획상의 강조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들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이 뭐 바뀌지 않은 대학들은 이쪽 파트는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 추진 전략 쪽도 기존 내용에서 이번에 추가되는 사업이라든지 추가되는 중점 방향과 관련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업 목표가 수립되고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마련됐으면 이제 그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이제 구성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추진 체계 파트에서는 육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 규정, 지침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미 다 마련돼서 아마 다 그 작년도 계획서상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중복 방지를 위한 뭐 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했다든지 아니면 그럴 계획이 있으시면 이쪽에다가 추진 체계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 쪽에서 재원 배분 및 운영 계획 쪽은 뭐 아시겠지만 대학의 그 중장기 재정 운영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육성 사업이 전체적인 대학의 재정 투자 계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육성 사업이 어떤 분야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서 대학의 전체적인 재정 현황과 투자 계획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 내용도 작성한 틀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변동되는 사항들만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새롭게 들어온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 차별화, 연계, 뭐 효율화 이런 내용들이 계속 기본계획 설명 때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사업계획서 상을 통해서 대학들이 조금 더 구분을 하고 약간 차별화해서 계획서를 씀으로써 대외적으로도 훨씬 더 좋게 보여질 수도 있고 또 실제로도 대학 내에서 사업 간의 중복성을 방지하고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조금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파트를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1에서는 총괄표를 쓰시는 거고요. 그 뒤에 가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작성 방법을 보시면 다 쉽게 이해를 하실 건데 총괄표에서는 우리 대학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정 지원 사업들을 이렇게 쭉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 우리 대학은 BK가 없다 하시면 해당 셀을 지우시고 그 외에 다른 중요한 재정 지원 사업이 있다. 우리 대학 차원에서는 그걸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내 재정 지원 사업을 쭉 쓰시고요. 그 다음에 각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만의 목적과 비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들이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중장기 발전 계획상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대학에서 어떤 이 사업이 기여를 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을 할 건지 그 사업별 목표를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 대학에서는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건지 투자 분야를 압축해서 키워드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달성할 수 있는 기대 성과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있다시피 각 사업별로 대학에 수립한 목표, 중점 투자 분야 등 사업 간 차별성 및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대학들이 조금씩 차별화시킬 거는 차별화시키고 투자에서 중복 부분을 한 번 정도는 모니터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괄표를 쓰시고 나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사업 간 연계 및 차별화 방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시는 뭐 사업 목록은 위에서 동일하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쓰시고 우리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 또는 재적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연계해 가지고 우리 대학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과제들,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교육 혁신이면 뭐 교육 혁신, 산학 협력을 뭐 활성화하겠다, 뭐 이런 핵심 과제들을 쭉 쓰시고 그 과제와 관련해서 국립대학 육성 사업에서 하고자 하는 또 세부 과제들이 있겠죠. 세부 사업들. 그래서 세부 사업명들을 각 사업별로 뽑아서 여기에서 대학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중장기 발전 계획상의 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각 사업에서 하고 있는 세부 사업들을 쭉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한번 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사업 간의 역할이 조금 잘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중복 집행 방지 계획이 이제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혁신 사업 하는 대학들은 아마 이런 파트를 이미 혁신 사업에서는 쓰고 있고요. 그래서 뭐 보통 혁신 사업에서는 그 중복 방지 위원회라든지 명칭은 조금 상이하지만 컨트롤 타워들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육성 사업도 뭐 다시 뭐 육성 사업을 위한 별도의 뭐 중복 위원회를 구성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떤 대학의 조직적인 측면과 혹은 실제 뭐 규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기준도 초과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육성 사업이 타 사업하고 같이 동일한 프로그램에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 계획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파트로 이제 넘어가면 사업비죠. 사업비 쪽은 뭐 작년과 작성 방식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추진 과제 쓰시고 사업명 쓰시고 관련된 프로그램 쓰시고 예산 이렇게 해주시면 세부 내역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주의하실 거는 사업비가 포뮬러 금액 알려드린 70%에 해당되는 포뮬러 금액과 재단으로부터 승인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 실제 이월금을 반영하셔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러스 분담금은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쪽에, 그 다음에 전자저널은 거점되는 기초보호학문 및 특학문 분야, 그리고 해당 과제를 하지 않는 대학들은 특화전략 및 발전 모델 과제에 포함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집행 관리 계획은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의 적절성 부분을 이제 쓰시는 거고요. 이 내용들은 작년과 쓰는 방식이 동일하고 이미 작성들이 돼 있으실 거기 때문에 변동 사항만 위주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 사업별로 적는 파트입니다. 이 총괄표에서는 기존의 작년 계획서를 기준으로 해서 신규로 들어가거나 혹은 조정되거나 하는 사업들 위주로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역사회 기여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1번부터 뭐 특화 전략까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 계획서를 쓰실 때 평가에도 반영된다고 예고가 됐지만 어쨌든 타 사업과의 중복 투자 방지와 우리 연계, 그 다음에 효율적 투자 이런 쪽에 항상 신경을 쓰시고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기여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대학이 예시입니다. 그래서 혁신 지원도 있고 링크도 있고 뭐 RIS 뭐 이런 사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업 아니더라도 대학 내에서 다른 재정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지역사회 기여에 투입되고 있는 타 사업과 육성 사업과의 어떤 차별화 전략과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뭐 작성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틀은 이미 작년도 계획서 상을 통해 가지고 잡혀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파트별로 쓰실 때는 요 내용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 계획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반영하는 형태로 수정 보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기여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 부분은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고요, 그죠? 그래서 2번 동그라미에서 아까 기본 계획 때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지역 지자체 등 그 지역 주체, 지역에 있는 기관들과 연계 협력을 좀 강화를 해서 공동의 지역 교육 여건 개선 공동 그 모델을 설계를 하는데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고교 학점제 특히 아까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대학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시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이제 대학들이 도입하는 대학들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우수한 모델이 도출되면 내년도에는 전체 국립대로 확대하는 방향을 기본 계획상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대학들은 적극적으로 이번에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방향 쪽에서 전체적인 틀을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중점 추진 과제들이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기여와 관련된 세부 사업명 쓰시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목표 필요성 쓰시고 그 다음에 세부 추진 계획 4차년도 중심으로 해서 세부 사업 계획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초보 학문 및 특화 학문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거점대에만 해당되는 파트고요. 지역 중심대 대학들이 기초보 학문 및 특화 학문 분야를 하실 경우에는 특화 전략 쪽에 전략을 하나 마련하시고 전략 내에 하나의 과제로 추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체적인 틀은 작년과 동일하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죠. 뭐 아무래도 아래 연구와 관련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BK나 뭐 혁신이나 뭐 링크 쪽에 아마 중복적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가지고 육성 사업은 어떻게 차별적으로 투입이 될 거고 또 다른 사업과의 연계해서 더 발전적인 모델이 나올 수 있다면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번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도 작년과 거의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보시면 조금 더 그간에는 우리 대학들이 우리 대학 나름대로 기초보 학문 분야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특화 학문 분야도 정해서 대학원생들에게 뭐 장학금을 주거나 신진 연구 인력에 대해 인건비 지원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조금 더 관리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설치라든지 규정 마련 등을 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항목에 있는데요. 학문 분야 설정이나 학문 균형 발전이나 지속적 지원 체계 수립 계획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대학에서는 기초보 학문 분야가 어떤 학문 분야를 얘기하는 거고 정의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 학문 분야를 선정한 배경과 이유 써주시고 그다음 육성하고자 하는 학과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특화 학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쪽 산업과 관련해서 뭐 특정 학문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시면 그 학문 분야를 선정을 하시고 선정 배경과 해당 지원 학과명을 대학에서 나름대로 정하셔가지고 기술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는 기초보호 학문 분야만 집중하겠다라고 하시면 특화 학문 분야는 빼고 지우시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초보호 학문진흥위원회. 그래서 본부 차원에서 그냥 프로그램 그 형태로만 돌릴 게 아니라 대학 차원에서 기초보호 학문 뭐 가칭 진흥위원회라든지를 조직을 구성을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절차도 마련하는 이런 그 전체적인 사업 추진 체계를 이번 기회에 좀 잡아주십사 해서 이런 부분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해당 파트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초보호 및 특화 학문 분야와 관련된 세부 사업들을 편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쪽입니다. 기존에는 네트워크 활성화가 별도 파트였는데 이번에 이제 이 안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작성 방법이 동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부분.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와 관련돼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은 뭐 예시고요. 그 외의 사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시하시고서 써주시면 되고 앞에서 우리가 그 예산 다른 타 사업과 효율화 방안 총괄표라든지 뭐 이런 표를 작성하셨죠. 거기에서 전체적인 틀을 작성했다고 하면 이제 각 중점 추진 과제별로 들어와서도 한 번 더 짚고서 넘어가자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해서 첫 번째 동그라미는 원래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조금 이제 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뭐 가칭 뭐 이미 아마 공동교육 혁신센터라는 명칭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권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국립대 육성 사업을 통해 가지고 뭔가 성공적인 그 공유 모델이 나오기를 희망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해서 대학들이 뭐 학점 교류를 포함해서 공동으로 그 교육 과정도 개발하고 대학의 그 교육 과정과 관련되는 정보도 공유하고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학습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내 대학 간의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 대학과의 교류 협력도 확대해서 글로벌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강화하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기존에 이제 그 작년도에 대학분들이 가장 이제 많이 의견을 주셨던 게 네트워크에서 대학 간 네트워크도 있지만 이제 뭐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 사회에 기여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지역 사회 기여와 네트워크 쪽에서 중복되는 문제들이 있더라라고 해서 올해는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 사회 기여가 목적인 사업들은 지역 사회 기여 쪽으로 이동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세부 사업별로 쓰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공동교육 혁신센터와 같이 이런 것들을 올해에 권역이 됐던 아니면 대학 유형이 됐던 뭔가를 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들은 이제 세부 사업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 이 파트를 쓸 때는 일단은 참여 대학들이 뭐 서로 다른 내용으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뭔가 좀 협의하셔가지고 동일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주관 대학에서 협의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뭐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이거를 완벽한 뭐 센터 구축 계획을 만들기는 힘들다고 뭐 불가능하다고 거의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협의를 뭐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방향성만 제시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번 계획서가 아닌 나중에 9월에 학정 계획서로 그 제출하시면 되니까 4월까지 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협의하셔가지고 기본적인 방향 정도만 제시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고등교육 기회학대 쪽입니다. 고등교육 기회학대도 관련 사업들을 이렇게 일단 예시를 드렸고요. 관련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기회학대와 관련해서도 뭐 작년과 대동소이하고요. 그 다음에 다만 후학습자 전담 과정이 작년에는 거점대에 의무적으로 실시를 했었고 이제 올해부터 작년에 예고했다시피 올해부터는 전체 국립대 뭐 교대 쪽은 제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국립대로 확산하겠다는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거점 국립대가 아닌 대학들도 후학습자 전담 과정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도 이제 세부 추진 계획 쓰실 때 써주셔야 될 파트가 있고요. 그래서 후학습자 전담 과정을 좀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학습자 전담 과정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거점대 포함해서 앞으로 운영하실 지역 중심 대학들은 이 표를 이 파트 쓰실 때 써주셔야 되고요. 해당 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그 다음에 입학 정원은 어떻게 되고 현재 재학생은 어떻게 되는지 부분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 형태가 전담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 학과인지 아니면 기존 학과 내에 별도 반을 운영하는지 그 다음 입학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쓰시는 인원은 학과 전체의 정원이나 재학생이 아니라 이 후학습자 전담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정원과 재학생 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화 전략 및 발전 모델입니다. 이쪽은 여전히 작년 기재부 심천 평가 등을 통해서 지적이 많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번에는 이제 기존에는 대학들이 약간 그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뭔가 유목화되지 않은 형태로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백화점식이다 이런 표현의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대학의 그 발전 전략이라든지 혹은 특성화 혹은 강점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전략을 2개 내외로 먼저 정하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략 내에서 프로그램을 유목화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중에서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것들은 이번 기회에 좀 과감하게 빼시고요. 이 사업 전략과 연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재구조화해서 누가 봐도 육성 사업의 취지와 국립대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우리 대학 강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특화 전략 및 발전 모델 부분을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뭐 성과 관리 쪽은 다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 동일하고 이쪽은 공시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뭐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 성과 지표를 구성하는 방법이나 가이드나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문구가 없다 보니까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자율 성과 지표를 변경한 이후에 그 타당성이나 적절성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말씀을 사학 객서상에서 말씀을 안 주셔가지고 평가 때 약간 혼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수정한 대학들도 아마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자율 성과 지표를 수정할 대학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실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적절성과 타당성, 그 다음에 왜 바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추가하셔가지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의서 이 부분 다 넘어가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가 서식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새롭게 쓰는 계획서는 아니고요. 작년도에 있던 기본 방향, 사업 목표 이런 것들 유지한 상태에서 대학 내의 여건 변화나 21년도 기본 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항들을 반영하셔가지고 수정 보완하는 형태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획서가 확정은 아니고요. 9월에 다시 한번 평가 이후에 컨설팅 의견 등을 반영하셔가지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서식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4시 한 10분 정도 되는데요. 지금 그 질의가 2개 정도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실 대학은 추가적으로 채팅창에 써주시면 되고요. 원래 그 일정상으로는 10분 정도 쉬려고 했는데요. 질의가 지금 많지 않은 관계로 바로 이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질의를 작성하지 못하신 대학에서는 지금이라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 진행은 우리 현교진 선임연구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지원 1팀의 현교진입니다. 질의응답을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 그 설명회 전에 사전 질의를 해주신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 질의 내용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채팅창에 올려주신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의 내용 중에서 기본계획과 관련돼서 질의가 몇 가지가 있었고요. 그 내용은 일단 기본계획과 관련된 것들은 교육부의 어유진 서기관님께서 사전 질의 답변을 좀 먼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 질의 들어온 내용 중에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던 점들이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처 저희도 이제 찾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말씀 주신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 국립대 육성사업 기본계획이 2020년도 계획에서 2021년 계획에서 이 계획으로 큰 틀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지만 과제의 순서가 조금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를 고려한 부분이 일단 크고요. 예컨대 지역사회 협력이라든지 대학 간 네트워크 협력은 좀 저희가 협력 과제 중심으로 좀 올해 더 방점을 둘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앞에 배치를 했고 기초 보호 학문 부분들은 저희가 국립대로서의 어떤 공공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라서 좀 앞부분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뭐 그러니까 고등교육 기회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특성화 분야 전략 과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들도 올해는 좀 더 차별화를 해서 과제를 좀 더 추진을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그러니까 중요한 순서를 고려는 했지만 과제가 모두 5가지 과제가 다들 모두 동일하게 저희가 좀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점은 좀 고려해서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오타였는데 저희 고등교육 기회 확대 과제 부분에서 주요 추진 과제가 아니고 자율 추진 과제라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연구재단과 교육부가 몇 차례 저희 회람을 하면서 오탈자들을 교정을 했는데 이 부분만 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율 추진 과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주요 추진 과제 예시를 들은 거기 때문에 그 해당 분야가 뭐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과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후학습자 전담 과정에서 만학도에 대한 지원이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후학습자 전담 과정에서 만학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담 과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대학에서 선발해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그런 걸 지원하는 거는 저희 과정 취지와 맞지 않고, 저희가 요청을 드린 거는 국립대가 이제 지역의 어떤 인재를 지속적으로 키워낸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학령기 아동뿐만이 아니고 후학습자 또는 성인 등을 대상으로 어떤 지역에서 요구하는 직업 교육들을 좀 체계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단순히 만학도 전형으로 들어온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좀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을 하고 이 교육과정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제가 조금 더. 네. 그리고 사전 질의 중에 이제 사업 계획서와 관련된 질의가 일부 있어서요. 그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많이 질의를 해주신 내용 중에 이번에 포뮬러 금액인 총 사업비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제 전체 사업 계획서, 대학이 전체적으로 21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 중에 일부는 이번에 작성을 안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사업비 배정이 되면 그때 작성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포뮬러 배정 금액을 안내를 해드렸고, 이제 대략 이제 총 사업비 중에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사업계획서를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출을 그러니까 해주십사 하는 부분은 대학에서 전체적으로 뭐 사업의 중요도라든지 시급성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일단 70%에 해당하는 확정된 포뮬러 금액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다 작성을 해주시고, 향후에 이제 연차평가 이후에 이제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해당되는 추가적으로 또 더 들어올 수 있는 사업들은 향후에 수정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질의를 해주신 게 2021년도 사업비는 언제쯤에 교부가 되는지 가장 궁금해 하셨는데, 원래 일정상으로는 사실 아까 기본계획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중에는 이제 교부를 해드리려고 노력 중인데요. 일단은 정부 재정 상황에 따라서 좀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대학에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질의 중에 마지막은 이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계속 사업들 중에 지금 이제 3월 달에 당장 급하게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재단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인데 먼저 집행을 해도 되는지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2021년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좀 거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선 집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년도 2월금이 있으실 테니까 2월금을 활용을 하셔서 먼저 집행을 하시고 향후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실 때 이제 먼저 집행하신 내용들도 포함을 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사전에 질의를 해주셨던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일단 질문들이 갑자기 많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순서대로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사항인데요. 후학습자 평생학습 수요자 전담 과정 같은 경우에 정규 학위 과정이 아니어도 되는 건지요? 일단 이 부분은 처음부터 후학습자 전담 과정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안내가 나갈 때 학위 과정을 필수로 해서 안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학위 과정이 아닌 정규 학위 과정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남대에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예산 70%로 작성해야 하는데 네트워크 사업비가 70%까지 보장이 되니 이번 사업계획서에서 포함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셨고요. 일단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내용도
일단 근본에 제출하시는 사업 계획서에 포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 70%에 해당하는 예산에 대한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내시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업도 만약에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시면 이번에 사업 계획서에 우선적으로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경상국립대에서 질의 주셨는데요. 후학습자 전담 과정, 입학 정원, 재학생 수 작성 시에 정원 내 정원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원에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질의를 주셨고요. 일단 그 입학 정원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원 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정원은 당연히 그 정해져 있는 입학 정원 내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네. 제가 좀 보완적으로 네. 설명을 드리면, 네, 후학습자 전담 과정으로 입학하시는 분들이 이제 특별 전형이기 때문에 정원 외인 경우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원 내를 기재는 해주시되 그 총 정원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무방할 것으로 예,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원 내가 있을 경우에는 정원 내를 기재를 해주시고 전체 입학 정원도 같이 정원 내외까지 합쳐서 총괄적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재학생 수도 당연히 정원 외까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부산대에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교육부에 질의를 하신 내용 같거든요. 네.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금 더 좀 내용을 정리를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별도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서식을 다시 내려주시는 거지요. 네, 아마 좀 기존에 그 안내드렸던 서식 중에 일부 좀 오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설명회가 끝나면 저희 사업관리 시스템 공지사항에 수정된 사업계획서 서식을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재정 지원 사업과 중복성 방지에서 RIS 사업은 지역 대학 간 컨소시엄 사업으로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에서 공동교육 혁신센터 계획을 동일하게 작성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총괄대 중심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요에 대한 질의이신데요. 일단은 저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안내 드린 것처럼 만약에 공동교육 혁신센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구축하시는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그 주관하고 계시는 대학과 그 참여하는 대학들이 일단 협의를 하시는 부분은 필요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이 될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RIS 사업을 얘기를 하셔서 그 제가 질의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이해가 제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 RIS 사업 쪽에서도 컨소시엄으로 작성되는 부분이 있으신 건지 그거는 저희 쪽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저도 기사에서 좀 본 것 같은데 경남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육성 사업에서 약간 그 드라이브 걸려고 하는 공동교육 혁신센터의 컨셉이 RIS 측에서 경남 쪽은 뭐 17개 대학들이 공동으로 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런 내용이 오늘 기사에서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컨셉이 약간 비슷한 게 겹치는 느낌은 있는데 RIS 쪽은 제가 보니까 지역 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당 산업 분야의 융합과정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약간 그런 컨셉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런 개념보다는 육성 사업을 하고 있는 국립대들끼리 단순히 특정 산업과 관련되는 분야뿐만 아니라 대학의 공동의 그 교육 전체적인 뭐 교육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교육 과정의 공유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교육과 관련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아마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이 센터를 통해서 분석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이 교육 과정 개발도 할 수 있고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RS에서 그런 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차별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권역을 뛰어넘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차별화해서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다가 아까 전남대
어디 처장님께서 질의하셨다라는 걸 지금 봤거든요. 네, 지역혁신 플랫폼과의 사업 중복 방지를 요구하는데 교육부에서 지역혁신 플랫폼의 협조를 지시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업들이 완전히 저희 칼로 사업을 딱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집합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거는 사업들이 서로 이렇게 맞닿는 지점이 있더라도 저희 부도 그렇지만 그 대학에서도 이 사업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좀 전략은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런 유사 중복이 그러니까 최소화되도록 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작성 서식을 넣은 거고요. 완전히 이 부분은 지역 혁신 사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는 담지 않습니다. 이거보다는 이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계시다면 이걸 육성 사업과 이 부분이 잘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부각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은 RIS 사업도 하시면서 저희 국립대 육성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어떤 공동교육 혁신센터가 됐든지 지역 협력이라든지 대학 간 협력이 저희 과제에도 들어올 수 있고 RIS 사업에도 들어올 수 있지만 저희 육성 사업 본연의 취지에서 이런 대학 간의 어떤 교육과정 공동 아니면 그런 자원의 공유 이러한 부분 성과 확산 이런 부분들이 대학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협력을 통해서 지역으로까지 가고 있다라는 걸 대학에서 관점에서 지역으로 나가는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써주신다면 좀 더 저희가 사업의 차별성이라든지 연계 부분들을 좀 부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순천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질문 내용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사업 설명이 끝나고 개별적으로 한번 연락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구체화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또 다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양대에서 포뮬러 예산 70% 금액이 언제 확정되나요 하셨는데요. 아직 공문을 못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포뮬러 배정 금액에 대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각 대학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특화 전략은 2개 내외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략에 맞게 자유롭게 설정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특화 전략에 대한 부분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고 사실 뭐 개수에 대해서 저희가 2개 내외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전략이 사실 막 굉장히 많은 수로 막 복수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대학에서 개수는 자유롭게 설정은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보완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2개 내외라고 했던 것은 좀 더 큰 관점에서 대학들의 발전 방향과 특성화 계획 등과 연계한 전략이기 때문에 어떤 큰 흐름으로 큰 전략으로 2개 정도를 이제 제시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그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서는 충분히 이제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뭐 특화 전략이 2개도 될 수 있고 3개도 될 수 있고 4개도 될 수 있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그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비전이랑 발전 방향과 좀 연계돼서 이렇게 좀 일괄적으로 가는 그 부분을 좀 부각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지적을 받은 것이 사업의 그 백화점식 나열을 이제 많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통일성과 발전 방향과의 어떤 부합성, 정합성 등이 좀 부각되게 과제를 좀 중점적으로 발굴을 해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통대에서 질의 주셨고요. 1차가 아닌 2차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나 학내 사추위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2차 사업계획서 연구재단 제출 전에 추진할 수 있나요? 이거 아까 제가 이제 사전 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 2차 사업계획에 추진될 부분들도 사업추이를 통해서 하실 수는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일단 가급적이면 이번에 제출해 주시는 사업계획서에는 좀 포함을 시키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일단 가능은 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내에서 좀 협의를 많이 거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화학습자 전담 과정은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인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서희관님께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필수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좀 대학의 설립 취지라든지 특성화 방향을 고려해서 가급적 좀 확대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네, 공동교육 혁신센터 추진에 있어서 기존의 권역별 원격교육지원센터를 활용해도 되는지 질의를 주셨는데, 기존에 이제 권역에서 원격교육지원센터를 활용을 하신 걸로는 이해는 되는데, 이 원격교육지원센터 역할이 혹시 또 다른 지금 추진하고 있는 또 타 사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원격교육지원센터가 좀 중복이 되는지의 여부가 또 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만약에 타 사업에서 하고 계시는 내용하고 동일하다고 하면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지원센터를 혹시 활용을 하시더라도 국립대학 육성 사업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공동교육 혁신센터 이번에 이제 안내를 드릴 때 명칭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그 지금 계속 70% 때문에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어쨌든 사업계획서의 확정본은 아니지만 이번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컨설팅을 서면으로 받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이미 벌써 사업계획서 상에서 전체적으로 이 육성 사업을 통해서 가져갈 그 사업이 끝날 기간 동안 운영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세팅이 되어 있으실 거고 그런 내용들을 올해 70%로 일단 우선 사업 계획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빼내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 물론 예산이 나중에 하반기에 들어오면 투입해서 추진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있겠지만 그런 프로그램들도 기존의 사업 계획서에 있는 내용을 70% 기준으로만 편성해라고 했다고 해서 덜어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다 빼내버리면 컨설팅 과정에서 사업 계획서가 사실 완성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1년치의 사업 계획을 다 작성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중에서 예산이 우선적으로 70% 기준으로 편성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70%를 합리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그 프로그램들에 배정을 하시고 뭐 방법상으로는 뭐 A라는 프로그램은 나중 하반기에 할 거면 추후 예산 확보 시 하는 걸로 그렇게 명시를 하시고 예산표상에는 프로그램만 쓰시고 예산은 뭐 별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추후 예산 그 하반기 하는 쪽으로 그렇게 써주셔야지 전체적인 대학의 그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 컨설팅이 조금 더 그 내실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예산은 70이지만 1년치 대학이 운영할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작성하신다라는 취지에서 편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가 이제 없으신가요? 하나 더 들어왔나요? 네, 충북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고교학점제 프로그램이 이제 기본계획상이 21년에는 시범이고 2020년도에는 전체 공립대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후학습자 전담 과정처럼 고교학점제도 내년에 모든 대학이 필수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올해 시범 운영이라는 건 자율적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거든요. 그럼 답변을 설관님께서. 일단 올해 시범 말 그대로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그 좀 저희가 올해는 대학에서 좀 여건이 되고 좀 의지가 있으신 대학들 위주로 좀 이렇게 좀 베스트 프랙티스를 좀 도출을 하고요. 그러니까 좀 가장 좋은 모델을 좀 이렇게 사례들을 수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전체 대학으로 확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저희 뭐 또 권역별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모델을 마련할 것인지 등등은 좀 일단 올해 시범 사업 운영을 하면서 내년도 사업을 좀 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예정된 시간은 일단 거의 다 됐고요. 지금 그 사전 질의 들어온 거 하고 그다음에 오늘 질의 주신 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FAQ로 그 다시 그 시스템에 업로드 해드릴 거고요. 한 가지만 노파심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건 혁신 사업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어쨌든 1차 사업비가 아마 4월 중에 나갈 텐데 사업비가 그 정부 재정 사정상 늦게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3월부터 사업은 시작이 되죠. 그러다 보면 대학의 교비를 먼저 투입을 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나중에 사업비가 들어오면 대체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안 되는 부분은 하반기에 이제 어쨌든 나머지 30% 예산이 확정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혁신 쪽에서 나온 질문은 그러면 70% 예산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편성이 안 된 내용을 교비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30% 들어왔을 때 대체도 되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대학이 70% 예산을 100%다 8월 전에 다 써셔가지고 돈이 없는 상황에서 하반기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반기 30% 받을 때까지는 70%로 사업을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그 중간의 기간에 교비로 투입했던 사업계획서에 없는 내용은 나중에 대체가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신 그 질의나 이런 것들 다시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거고요.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일단 질의응답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재단으로 연락을 주시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Q&A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 기관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장시간 한참 졸릴 시간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직접 서 기관님도 새로 오시고 했는데 얼굴을 뵙고서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서 21년도 육성사업 기본계획하고 서식 작성 설명에 대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